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국내 증시 다행히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내면서 마감했는데요. 아쉽게 2,500포인트 탈환은 못했지만 코스피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반갑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시장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JYP엔터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가 거의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거나 여전히 손실 중이시다 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보면서 내일 시장 또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조선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제재에 미국이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운 섹터까지 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오션이 신고가 기록하면서 6.20%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해운 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STX 그린로직스가 5.86% 강세, 흥하이온도 오늘 2.39% 넘는 상승 탄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관련된 섹터가 오늘 또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틱톡이 머스크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참 모든 길은 머스크로 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틱톡 관련된 종목이 급등 시세 보여줬습니다. 모비데이즈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플레이디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도 3% 넘는 상승 달력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유래기판 관련주들도 CES 이후로 잠시 쉬어가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오늘 피롭틱스가 8% 넘게 상승했고요. SKC도 거래대금 강하게 붙으면서 4% 넘는 상승폭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선뿐만 아니라 해운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선박 건조량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선박 건조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측은 굉장히 작은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0.몇 % 정도이고 중국이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53% 그리고 한국은 그 뒤를 이어서 28%, 일본이 12%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정부 쪽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불공정 수단을 동원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을 막았다. 이런 내용들의 레포트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한국 기업들의 수혜는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 LNG 운반선 프로젝트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러한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금주 후반기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차기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그리고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에 대한 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쪽에 대한 제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쪽에서는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인데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단이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 좀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MR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최근 이야기 나온 게 지금 북미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일본에 대한 LNG 시장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주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담 이유도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주라든지 모멘텀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는 좀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주들까지 같이 좀 시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 양상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시즌 맞춰서 또 실적 이번에 잘 나오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 또 카타르
수주도 좀 기대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좀 밀렸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눌렸을 때는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한다. 하지만 눌리질 않고 있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오션이 또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이제 해운 관련된 모멘텀도 붙은 만큼 해운 쪽을 또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런 미국 해군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냥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도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조선업은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4분기 실적도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정말 계속 나올 테고 어떤 실적에 대한 의심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방 조선 기업들에 대한 이 실적과 주가에 대한 상승은 뭐 주가는 번에 얘긴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2, 3년치를 거의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은 사이클이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선주들도 지금은 이 호황기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이클이라는 단어 자체는 결국은 호황기에서 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수주나 뭐 실적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도 지금 조선주들의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목표 주가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고평가라기보다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그전보다는 상승폭을 올라갈 수 있는 이 자리가 좀 적은 느낌은 분명히 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매수에 대한 신규 매수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해운주 안에서 이 어느 정도 빛을 못 발휘한 게 바로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업종은 생각보다 이 조선 이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못 갔죠. 근데 제가 왜 이 조선 전반 기업들 대비해서 이제는 좀 기자재를 좀 봐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국과의 이 격차 부분 같은 경우가 저는 좁혀진다라는 것보다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은 결국은 후에 가서는 이 가격 경쟁력으로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2, 3년 뒤에는 약간 좀 벌러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어서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조선주들에 대한 전반 기업들의 매력은 높지만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전반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엔진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전반 기업들이 좀 부담된다 싶으면은 이 조선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다 아시다시피 하나 엔진이 많이 꼽혀지고 있죠.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주에 대한 엔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만 역시 방산이나 다른 여러 섹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한쪽 섹터로서의 접근하는 것보다도 다른 여러 산업 쪽에서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중에 좀 하나 엔진이 가장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성화인텍이나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 엔진 쪽에서 그 기자재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많이 오른 만큼 오히려 기자재 쪽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 엔진 탑픽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슈는 바로 이 틱톡 이슈입니다. 만사 모통 오늘의 주인공은 또 머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부터 그런 틱톡 관련된 광고 관련된 기업들까지 오늘 급등한 시세 보여줬는데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틱톡 매각 검토와 관련해서 오늘 플랫폼 관련주들이 정말 강세 움직임 보여줬잖아요. 시가총액이 꽤나 작은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고 지금 모비데이즈도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582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뭐 FSN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다 보니까 틱톡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가볍게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틱톡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이 시세가 하루에 끝나지는 않았고요. 며칠씩 이어가는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변동성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또 이슈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지만 이 이슈가 이틀 되고 3일 되고 할수록 점점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시세 흐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아니면 장 초반에 강세가 있을 때 무조건 오늘 하루 종일 좀 강했던 것 같지만 막상 분봉으로 좀 뜯어보면 그 안에서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변동이 하루 동안에도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우려스럽고 스타일에 맞지 않으시는 분들은 매매를 개인적으로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중국 당국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틱톡이 중국의 모회사와 관계를 끊으라는 것인데 그 관계를 끊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틱톡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라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머스크의 이런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종목군들은 어쨌든 테마성의 종목으로 지금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매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단기적인 대응을 좀 빠르게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비데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뭐 플레이디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실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겠지만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비데이즈나 플레이디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머스크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그 모델 Y 주니퍼가 흥행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의 관세 속도 조절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면에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2차 전지 sek터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실까요? 이제 2차 전지 쪽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듣는 것도 많이 지쳤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증권사들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 목표 주가를 낮추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이 아직까지의 전망 같은 경우가 계속 물음표가 달려 있어서 그렇죠. 뭐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에 또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 큰 시세를 주면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2년 전 연말에는 연말에 주가 좀 떨어지면서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작년에도 오를 거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거에 대한 오를 거에 대한 그 기간이 계속해서 지금 연장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물음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뭐 LG 솔루션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의 이 주가도 그렇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양상이 틀리죠. 뭐 테슬라가 LG 솔루션도 이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달리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방 어떤 배터리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보면 알다시피 전망이 그렇게 불투명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NC 그 LFP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뭐 LFP나 여러 가지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NCM 역시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로 하는 관점은 좀 생각을 더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이런 상승 랠리가 오늘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우선은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회복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 격차, 시장 점유율 격차가 좁혀져야 이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 두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도 내일까지 또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오늘도 아쉽게도 단기 반등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고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하죠. CES 이후로 연일 상승하다가 최근 한 2, 3거래일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SKC, 코스닥,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렸더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좀 달려주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기판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SKC 같은 경우에는 시세는 충분히 추세적인 것도 살아 있다라고 보이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CES 2025에서 SKC의 유리 기판을 꼭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것처럼 약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액션과 발언을 좀 하면서 더욱더 기대감이 좀 실린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블랙에 관련돼서 발열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사실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발열에 대한 이슈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의 기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텔, AMD,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밀어붙이는 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열, 전력에 대한 소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 자체가 많다 보니 유리 기판에 대한 시장이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상용화도 앞당겨지고, 이런 또 SKC의 행보를 보면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올해 9조 원에서 2028년에는 11조 원까지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종목,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유리 기판 시장 쪽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살짝 쉬어갈 때도 오히려 기판 종목들은 굉장히 시세 흐름들이 강했는데,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반도체 안에서 지금 가장 강한 건 유리 기판 쪽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만큼 당분간은 시세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장주인 SKC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물론 좀 대장주 위주의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판주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를 대장주로 바라보자 추가적인 시세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